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네요.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 봉 차트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죠. 요즘 시장은 쌍바닥을 만들면 그 다음에 쌍봉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쌍바닥을 또 만들었다가 다시 또 쌍봉을 만들면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가면서 쌍바닥을 완성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쌍바닥을 여기서부터 만들고 나서 만든 다음에는 돌파를 하면 위로 보면 될 것이고, 돌파가 아직 그 꼭지점을 만든 순간에는 하방으로 좀 보면 될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텐데, 여기서 생긴 쌍봉의 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쪽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를 향해서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쌍봉의 꼭지점 포인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이 발생된 순간에 뭔가 상승 쪽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샀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시작하자마자 여기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이 선에서 팔았더라도 이건 꽤 많은 수익을 줬지요. 실제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한 2, 300% 정도 여기까지 해서 준 것 같고, 수익을.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렸다면 한 5, 600% 정도 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 잡았다면 그렇죠. 예, 좀 기다려서 오늘 사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직 외바닥이죠. 예, 외바닥의 꼭지점도 아직 안 생겼죠. 그래서 좀 지켜봅니다. 예, 꼭지점은 아직 안 생겼습니다. 여기서 생겼죠. 그렇다면 조금 내려오든가, 아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중간쯤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쌍바닥을 만들어 가겠죠.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쌍바닥에 꼭지점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는 또 상승 마인드를 살짝 정리를 하고 일단 하방 쪽을 좀 바라보는데, 다시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조금 내려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여기 꼭지점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이 고점보다 낮은 이런 상태로
내일 아침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꼭지점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방으로 가거나 조금 놀다가 돌파를 하고 가거나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꼭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더 가서 만들 수도 있겠죠. 아예 조금 작게 보겠습니다. 아예 우리가 지난번에 설정해 놨던 이 녹색 박스 2530에서 50 사이, 50은 저항선이 여기에 있고 30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유출을 해낸 그 값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는 꼭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고기 정도까지만 봅니다. 예. 만일에 내일 아침에 뭐 해외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꼭지점이 바로 만들어졌다면 다시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가겠죠.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있으니까 좀 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늘 뒷심이 좋기 때문에 내일 아마 해외 시장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갭으로 올라왔듯이 내일도 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뒷심이 좋았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갭이 나오는 날이 꽤 있었죠. 이날도 뒷심이 좋았었고 여기 갭이 나와서 다음날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짜잘하지만 종일 상승해서 오후장에서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이런 날들이 좀 되지요. 뒷심이 좋았던 날들은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날들은 뒷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하락을 했죠. 100% 뭐가 그거 하나가 뭐 딱딱 맞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뒷심이 좀 나온 걸로 봐서는 갭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쌍바닥에 꼭지점이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우리가 계산한 이 녹색 박스 어디쯤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다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락을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진행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라인을 다시 이렇게 뚫어버리면 다시 이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녹색 박스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쪽은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요. 그 위는 이제 그 갭이죠. 여기는 이 동네는 이제 갭하락에 의한 동네입니다. 갭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쉽게 뚫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갭 상단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00선이라는 또 100단위 선이 또 기다리고 있죠. 아직 우리 시장이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이런 저항들을 깨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저항, 올라가려다가 못 뚫고 내려왔던 저항들 여기서 뚫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가려다가 못 뚫고 내려온 선들 뚫렸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쪽도 어느 정도 저항으로서 갭 하단이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높지만
얘들처럼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저항을 받은 동네는 아니죠. 예, 그래서 어쩌면 만일 잘만 흘러간다면 쌍바닥을 만들고 꼭지점을 만든 다음에 돌파해서 이 갭상단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렇게 흐를지 안 흐를지는 내일 또 다음 주 이런 때에 발생하는 이런 그 쌍바닥, 쌍봉의 모습들을 좀 관찰을 더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작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갭보다는 이 2600선과 이 2550선, 이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아니라 저항이나 아니면 이런 아주 좀 복잡한 횡보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야겠죠. 예. 이 2600선은 어떤 선입니까? 한번 깼다가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어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깨고 내려온 선입니다. 깨고 내려올 때는 바로 갭으로 깨고 내려왔죠. 예. 요 하루치는 좀 빼고, 빼지는, 뭐, 뺄 필요는 없고, 이렇게 깨고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바로 갭으로 무너진 그런 선이죠. 2600선. 그래서 이런 선들을 하나하나 깨고 올라가야, 이런 저항들을 하나하나 깨고 올라가야,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다. 요거는 이제 2600선보다는 이 갭 상단이 의미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해놨지만 뭐 조심은 해야겠죠. 예. 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을 쌍봉과 쌍바닥으로 주로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꼭지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 생기고 좀 더 높은 곳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돌파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돌파 못하고 이렇게 쌍봉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쌍봉이 다시 돌파가 되면 또 이 정도 2500선 정도로 다시 회귀하고 아니면 그 밑에 여기까지도 회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들은 이제 필요는 없어졌죠. 이 네모도 필요가 없어졌고 이 표시도 이제 돌파가 됐죠.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박스권까지 도달하는지 이 그 녹색 박스까지 도달을 하는지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꼭지점이 생겨서 그 꼭지점이 생긴 다음에 돌파가 돼서 올라갈지 아니면 쌍봉으로 무너질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또 간단하게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네, 14분, 15분 안쪽이니까 괜찮겠죠. 이 정도 길이면. 제가 일단 차트나 예상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다 끝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죠. 혹시 이 7월 4일에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혹시나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국제 정세에 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긍정적인 뉴스들 접해 보셨나요?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 거라고 기대되는 긍정적인 뉴스가 얼마나 나왔었는지,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그걸 한번 본인이 지금 딱 생각하기에 어떤 쪽이 더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 조짐이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을 방문해서 동아시아의 전쟁의 위협을 더 높이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고, 벌어지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예. 이때부터 세상에 무슨 좋은 뉴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왔는지 한번 본인 생각에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는지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왜 뉴스나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차트로만 바라보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지요. 예. 자, 뭐 오늘은 그 짧게 뒤에 요런 얘기를 좀 덧붙였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봐야 될 건 차트니까 차트에 대한 얘기는 아까 끝났고,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아래쪽 지방 지금 또 비 피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어찌됐든 많은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